수능 영어는 마음 가볍게 먹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듣기가 17문제가 있고요. 독해가 28문제가 있습니다. 독해 한 문제당 주어진 시간은 1분 47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죠. 이게 이제 현재 수능인데요. 대다수 학생들은 시간도 모자라요. 사실은 수능 영어 풀 때 마지막 장 못 푸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등급 비율인데요. 참 그래요. 이게 자녀가 고등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다수의 초중등에서는 이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어떤 소리들이 있죠. 막 바람 따라 막 들려옵니다. 영어는 변별력 없다 막 이래. 수학으로 대학 간다. 국어가 더 어렵다. 그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거든요. 국어가 참 어렵고요. 수학도 참 중요하고 그래요. 근데 영어가 당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까지가 잘 전달이 안 돼요. 영어는 절대평가다, 쉽다. 그 누가 그럽니까? 지금 1등급 비율이 4.71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7, 8% 정도가 나오는데 아마 내년에는 조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명심하셔야 될 게 지금 N수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체 안약수를 노리는 최상위권 N수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현역 고3의 N1등급 비율은 많아봤자 3%밖에 되지 않아요. 전국 3%입니다. 전국 97%가 1등급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 도시 전체 1등급이 인문계 고3에는 없다는 소리예요. 그 정도로 없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일산 1등, 뭐 경기도 몇 등 이런 걸 지금 여러분들이 노린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이 없습니까?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근데 내가 해내면 난 정말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굉장한 사람. 그 방법 한번 볼까요? 국어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능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예측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렵다 쉽다는 되게 주관적인 영역이고요. 이게요. 뭐냐면은 제일 어려웠던 문제 5개를 모아보지 않습니까? 그럼 놀랍도록요. 지난 정말 많은 시험들의 통계를 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6개의 유형에서 벗어나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하단에 있는 6개의 유형이 가장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리 하나 딱 해드릴게요. 예비 고3이나 수능 영어를 대비하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딱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1단계는 이 6개 유형 빼고 다 맞춰야 됩니다. 그게 1단계야. 그게 1단계.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지금 5분도 못 뛰는데 어디 마라톤 클럽 같은 거 등록해가지고요. 같이 뛰어. 전 낙오 될 겁니다. 그들은 막 뛰어나가는데 저는 지금 5분도 못 뛴다고요. 그럼 저는 중간에 죄송합니다. 택시 타고 집에 갈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제일 어려운 거에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빼고 일단 다 맞추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듣기. 공격적으로 듣지 마세요. 애들이 맨날 그래. 듣기 선생님 저는요 자꾸 한두 개씩 틀려요.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애가 영어는 잘하는데 수능 듣기는 자꾸 한두 개씩 틀려요. 영어 못하는 겁니다. 그거 듣기 틀리면서 영어를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100점 가까이 받는 친구들이나 영어 교사 강사들은 이거를 너무 잘할 수밖에 없어. 영어 듣기는 정말 쉽거든요. 정말. 근데 그거를 자꾸 한두 개씩 틀린다는 것은 구멍이 있는 겁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거요. 듣기 대본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EBSI의 기출문제 가가지고요. 듣기 대본을 공부하시면서 대본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공부합니다. 장담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모르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또는 이것도 있어요. 영어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 우리 친구들이요. 한 중학교 때쯤부터는 어려운 단어들을 발음을 외우지 않았어. 이게 무슨 얘기냐? 어릴 때는 엄마표 하면서 발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3 때쯤부터 고등 이제 데뷔하면서는요. 그 단어들을 그냥 자기식으로 그냥 눈으로만 공부한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뭐 예를 들면은 비지 calm이잖아요. calm. 또는 뭐 미묘하면은 subtle입니다. subtle. 근데 그게 스펠링은 subtle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subtle 또는 subtle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외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단어 시험을 통과를 했죠. 발음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묘한이 subtle인데 자기는 subtle 뭐 이렇게 외웠어. 근데 듣기를 할 때 만약에 미묘한 나오면은 자기는 못 듣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대본을 싹 한번 공부하시고요. mp3 파일을 싹 한번 돌려보시면서 발음까지 수정하시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17개 먼저 잡으시고 쉬운 거 먼저 다 맞추시라고요.
어려운 거 요거 도전하지 마시고요. 요거 잘 적어두셨다가 이거는 틀려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 5개니까요. 이 중에 3개 틀려도 1등급 나와요. 이 중에 2개만 맞추면 돼.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맞습니다. 올해 수능도 예외가 없었거든요. 기가 막히죠. 수능 영어는 진짜 예측 가능합니다.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작년 수능인데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 EBS 통계 봤더니 1등 빈칸, 2등 빈칸, 글의 순서, 문장 삽입 딱 맞잖아요. 벗어나질 않아요. 딱 여기서 승부가 날 겁니다. 그럼 전략을 어떻게 잡느냐? 일단 요거 5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형 빼고는 다 맞춰요. 일단 그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어린 학생들이라면 듣기부터 다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얘 빼고 다 맞춘 다음에 마지막에 5개 중에 2개만 잡겠다.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예비 고3들을 위해서 좀 디테일한 얘기합니다. 보통은 뭐 방법 같은 거 많이 알려드리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나중에 녹화본으로 볼 2025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올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빈칸 문제인데요. 뉴스 많이 보셨죠? 수능 끝나고 나서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 장난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글을 읽을 때 혹시나 이걸 막 마치 예를 들면 뭐 해리포터 같은 거 읽듯이 쭉 읽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렇게 읽으면 이해 못해요. 이걸 어떻게 읽는 거냐면은 여기요 위에서 한 2줄, 3줄 정도를 보면서요. 중요한 단어를 한번 볼게요. There have been 뭐가 있었대요. Psychological study, 심리학 연구가 있었대. 이까지 중요한 말 없습니다. 그냥 심리 연구를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In which 하면서요. Subject, 피실험자들이요. Were shown, 보여줬대요. 뭐가요? Photographs of people's faces, 사람들의 얼굴이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뭘 요청받았냐면은 Identify the expression or state of mind evinced. evinced 밑에 줬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 사진 딱 보여주고 이 사람 무슨 감정이게요? 요거 맞춰보라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요. 페이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게 바로 들어오거든요. 아 그럼 이 페이스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처음에 2-3줄 안에 소재를 잡아야 돼요. 아 뭐 얼굴과 감정에 대한 얘기구나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제가 제 얼굴을 가지고 왔는데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빈칸이 중간에 있었거든요.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대이하다라고 하는데 요 노란색이요. 지금 이제 부모님들은 좀 손 놓은 지가 되신 분들이 계실 거라서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노란색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얼굴을 인식하는 데는요. 상황이나 맥락이 있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실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subject, 피실험자라면은 자, 이 얼굴 쫙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일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한번 답해 보세요. 어때 보입니까? 자신감에 차 보입니까? 날카로워 보입니까? 아,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행복해 보이나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이때 제 마음은 집 가고 싶다였거든요. 이게 이제 프로필 사진이기 때문에 이게 200컷을 찍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저는 제 그 SNS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진을 매우 못 찍습니다. 어떻게 해도 못 찍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포즈도 못 잡는 데다가 이거를 막 이제 안 되니까 200컷까지 간 거예요. 막 이제 사진사도 좀 짜증이 났어 보니까는 내가 돈 주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떡하지? 야, 이게 뭐 나오긴 나올까? 이런 마음입니다. 자, 이게 뭘 말합니까? 얘만 봐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진만 봐서는 상황이나 맥락이 없으면은 무슨 상태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요,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이거잖아요. 얼굴은요, 사실 사진만 봤을 때는요, 상황 맥락 없으면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맥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오답률 1위로 잡히고 있거든요. 내용 어려워요? 아니잖아. 이해가 되잖아요. 자, 요게 국어나 영어나 비슷한데 아까 국어 윤혜정 쌤도 이 어떤 진술을 잘 보라고 했잖아요. 들리는 루머만 들으시면서 야, 수능 영어가 매우 어려워졌나 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문 자체는 분명히 평이해졌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10년간 이것만 했기 때문에 올해 지문이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 안 받아요. 근데 이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게요, 또 막 들리는 루머처럼 못 풀 정도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 답이 5번이거든요. 5번이거든요. 5번 답 맞는지 보세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사진을 여러분에게 많이 보여줬을 때요. 그 사진에 어떤 수의 얼굴 그림이든 손실 없이 서로 대체될 수 있는 거 맞나요? 여러분에게 사진을 여러 장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맞춰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사진을 바꿔도 괜찮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상황이나 맥락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그냥 사진을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묘하게 꼬여 있는 게 느껴지죠. 원래 주제는 얼굴 인식에는, 감정 인식에는 상황 맥락 필요하다는데 그거를 저런 식으로 상황 맥락이 없다면 사진은 다 바꿔 낄 수 있다. 이렇게 바꿔서 진술을 한 겁니다. 뭐 비슷하게 이런 얘기예요. 떡볶이가 만약에 최고의 길거리 음식이다 라는 게 주제라면 보기는 조금 꼬여 있는 겁니다. 그냥 제가 급하게 만든 예시인데요. 떡볶이만큼 훌륭한 길거리 음식은 없다. 그럼 뭐 떡볶이가 최고다 라는 그 정도의 소리가 되는 거죠. 요 묘한 지점을 잘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이나 길,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요. 앞으로 읽으실 때 저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소재를 잘 잡아주시라는 겁니다. 저런 것들이 중심 소재입니다. 요리로 따지면은 중심 재료. 그럼 이제 저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쫓아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런 얘기예요. 저 빨간색으로 로컬하다, 지역적이다 단어 나오죠. 그리고 intensely personal, 굉장히 개인적이래요. 그러니까 교통길은 이런 거예요. 되게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우리 집 앞에 뭐 대형 쇼핑몰 생긴대요. 그럼 저는 좋겠죠. 근데 누군가는 안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 교통이나 길은요 굉장히 지역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은요. 네. 자, 요게 지금 답이요. 4번이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누군가가 길을 보는 방식은요. 4번. 돌아다니는 방식과 매우 밀접하게 일치한다. 교통이나 길에 대한 인식은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을 돌아다니냐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 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사고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가 또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얘는요 ABC 순서 문제인데요. 푸실 때 근거를 바탕으로 푸는 거거든요. 지금 규범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규범은 한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 방식으로 행동을 할 때 시작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규범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아무도 안 떠들죠 지금. 이게 만약에 제일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어. 그랬더니 남들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규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봤더니요. 주어진 박스글의 마지막에 한 사람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 들어오신 분이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딱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게 C번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Others, 다른 사람들은요. conform to, 따를 거래요. This behavior가 가리키는 게 이 행동이 지금 노란색에 있는 그 한 사람의 행동이거든요. 요까지는 다 맞췄어. 이 문제 오답 선지 분석해보면 C까지는 갔거든요. 그 다음 A, B만 가려볼게요. A, B만. A의 처음에요. prescribe 보이죠? 규정하다는 뜻입니다. A의 첫머리 보시면은 따라서 she may prescribe the behavior. 그녀가 어떤 행동을 규정할 거래요. 그렇게 하라고 정할 거래요. 그리고요. B번에서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 행동이 규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규정을 해야죠. 먼저 규정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규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거고 더 쉽게 한번 가볼까요? 지금 제가 이제 레이저 포인터가 없어서 그런데요. C번의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she 보이시죠? 오른쪽 끝에. C번의 잠깐만요. C번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오른쪽 끝에 she가 보이거든요. 저 she가 A번의 she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답이요. C, B, A가 되려면 B의 끝에 she가 있어야 되거든요. B 마지막 문장 보세요. They may do so for either rational or moral reasons. she가 없죠. 그럼 BA보다는 AB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요 정도의 요령이 필요하다. 이거는 잔머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원래 푸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등급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다. 마지막 팁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가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 많은 문제들을 푸시게 될 겁니다. 수능을 대비하신다면 어떻게 글을 읽을 것인가? 여기에 맞는 방식이 있어요. 재밌는 초등 때, 중등 때 보던 글들은요.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등 때 재밌게 읽던 이야기 글들은요, 그냥 이야기를 따라서 재미있게 그냥 쭉 가시면 돼요. 근데 수능 글은요 2단계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소재를 먼저 잡습니다. 요리로 따지면은 이 요리의 재료는 떡이구나, 이걸 먼저 잡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소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그걸 찾는 겁니다. 표현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딱 되죠. 우리말 해석본이거든요.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뭐 국인데 떠봤더니 떡이 계속 보여. 그럼 뭔가 떡이 이용이 된 국이지 않습니까? 메인 재료를 찾은 거고요, 소재를 찾은 겁니다. 이 글의 소재는요 현재 과거 미래입니다. 그럼 근처를 뒤져봐야 돼요. 근처를 쭉 이렇게 뒤져봤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빨간색 보세요. 기후 변화의 경우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분명하게 구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을 나눠서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괜찮대. 근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마라. 왜냐면요 미래를 구분해버리면은 그거는 나중 일이니까요 지금 우리는 책임감 없게 환경적으로 오염시키고 막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어때요? 이해할 만해요? 매우 어려워요? 이해할 만하죠? 이것이 바로 작년 6월에 발표된 제출하지 말라는 출제하지 말라는 땡땡 문항입니다. 작년 6월에 발표됐던 예시 문항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추상적이고 현학적이고 어려운 것은 내지 말어라, 이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들리는 루머가 아니라 직접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게 나오나 봐.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지적이 됐느냐? 이렇게 이해를 안 하고요 쭉 읽었던 사람들은 뭔 말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소재를 잡고요 읽었던 친구들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영어로 보여드릴게요. 같은 지문이에요. 영어 읽을 때요 겁먹지 마세요. 지금 딱 봐도요 똑같아요. past, future, present, past, future, present 몇 번 반복됩니다. 얘는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얘기구나 가 되는 거고요. 읽어 나가면서 근처 지역들을 봤더니요 위에선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석하는 게요 원래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파란색 지점에서 얘기를 딱 하는 것은요 climate change 딱 중간에 나오죠. 기후변화가 얘기가 나오면서 however 하면서 중요한 거 나오면서 이거를 기후변화 얘기할 때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지 마라 라는 겁니다. 색깔 친 거 위치 한번 봐주세요. 저렇게 읽는 거예요. 반복적인 소재 파악하고요.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글이구나. 이건 AI에 대한 글이구나. 이거는 규범에 대한 글이구나. 거기서 자신감을 딱 잡아야 돼. 이 분명히 떡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떡볶이 아니면은 뭐 떡만둣국 뭐 이런 거예요. 딱 잡았죠. 그 다음에 근처를 보라는 겁니다. 근처를. 그러면요, 이게 대단히 유용한 팁인데요. 30초 안에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읽으면은 조금 해석 안 돼도 답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얘기를 10번씩 하는 거거든요. 10문장이 있다면 똑같은 주제를 10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중에 3, 4개는 이해가 안 돼도요 나는 요거 이해되는데 요 부분이 그걸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 경우 쭉 읽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주로 학생들은요 우리 친구들은 자기가 이해가 잘 되는데 위주로 내용을 합치거든요. 그러면요 코끼리가 있는데요 코나 이런 데를 만져야 되는데 여기 뭐 발톱 만지면서 이 뭐야 악어야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점수 1, 20점 금방 오릅니다. 금방 오르고요. 마지막 팁. 독서를 내가 평소에 안 했다. 어려서부터 안 했다. 저처럼. 그래서 막 또 들려오는 소리들 독서를 많이 해야 되고 문해력이 중요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긴 글을 읽었어야 됐다. 근데 나 안 읽었어. 이런 친구들 요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우리말 보기 보면서 우리말 해석 보면서요 소재에 대한 생각 이 연습만 계속 하셔도요 1등급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원서 안 읽으셨고요 어렸을 때 뭐 긴 글 안 읽었어도요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장면 그렇죠. EBSI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재들입니다. 저는 딱 말씀드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초를 닦고 뭘 하셔야 돼요. 뭐 학원을 가시든 인강을 들으시든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계속 구멍이 납니다. 이런 소리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뭐 N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즘 뭐 그게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럴 때조차도 내가 기초가 빵꾸가 나면은요, 그거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 문법, 구문 강좌입니다. EBSI에서 모두 다 무료로 공부할 수가 있고요. 이걸 먼저 잡고 나서 이제 수능 특강 같은 교재들을 저랑 같이 소재 잡고 생각 잡고 소재 잡고 생각 잡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소재 잡고 생각 잡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성적 많이 오를 겁니다.